자,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저는 오늘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남겨노트 촬영 마치고 저녁에 해설 강의하고 들어왔는데요. 오늘 오다 보니까 비도 엄청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들었던 생각이 빨리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며칠 전부터 계속 이 판례 소개해 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미루면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자료를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고 이제 영상을 이제 내일 찍을까 하다가 아니다. 생각난 김에 끝까지 마무리 지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찍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1시 14분입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좋은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하나 부탁할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 많은 사람에게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이 강의를 듣고 합격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점유 침탈로 인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숫자는 중요하죠. 그리고 앞에 기산점을 잘 볼까요? 침탈 사실을 안 날이 아닙니다.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 점 기억하시고, 이는 출소 기간이다. 출소 아시죠? 만개석방이 아니에요. 출소는 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번 논점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위 내용은 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이 말 자체가 중요합니다.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유치권 소멸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판례는 반드시 유치권과 결합해서 출제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에 관한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보고 따라오세요. 유치권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시계 자리죠. 갑, 이 사람이 시계 소유자고 을은 시계를 고치는 수리업자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시계를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런 건 도급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일의 완성의 목적이 있는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일을 시킨 갑은 도급인이라고 하고 을은 일을 맡아 완성하는 사람이니까 수급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을은 시계 이제 부품을 교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리대금 5만 원이 생기게 됐어요. 시계를 고치느라고 수리대금 채권이 생긴 거죠. 이걸 두고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리대금 5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갑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채무자가 되고 을은 채권자가 되죠. 그럼 이때 을은 시계를 수리하느라고 수리대금 채권이 생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리대금 5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을은 시계를 안 돌려주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뜻이 뭘까요? 유 더하기 치예요.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걸 유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이 수리대금 5만 원 갚지 않으면 을은 시계를 가지고 있다가 시계를 경매에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락이 됐어요. 그러면 경락대금에서 유치권자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해서 편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안 됩니다.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있지만 우선 물권은 없다 이겁니다. 대신 우선 물권이 없다고 해서 유치권자가 불리하게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계속 유치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죠. 내가 갑으로부터
수리대금 5만 원을 변제받지 못했으니까 경락인 너에게 이 물건을 못 넘겨주겠다 이렇게 유치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경락받은 사람은 시계를 인도받아 오려면 갑이 지고 있는 채무를 자기가 대신 갚을 책임이 있어요. 즉 경락인이 대신 5만 원을 갚아야만 시계를 인도받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유치권자는 경락대금에서 5만 원 변제를 받지 못하죠. 근데 경락인으로부터 5만 원 변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은 우선 매제권이 없어도 유치권을 계속 행사하면 채권의 변제를 받기 훨씬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유치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수리대금 채권은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리대금 채권은 채권의 확실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만들어낸 말이 피담보 채권입니다. 그러면 유치권의 뜻 읽어볼까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판례 내용을 유치권하고 결합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림을 잘 보시기 바라요. 자, 이 그림이 좀 전에 봤던 유치권 시계 사례죠. 그러면 을은 시계 수리예금 5만 원 변제받기 위해서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잘 봅시다. 병이라는 사람이 시계를 확 가져가 버립니다. 훔쳐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시계를 돌려줘라는 반환 초건을 행사할 수 있죠. 또 권리 침해를 당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반환 청구권의 근거, 손해배상 청구권의 근거를 꼭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반환 청구권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입니다. 밑에 유치권에는 당연히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부터 몇 년 내에 행사를 해야 돼요? 1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유치물 반환 청구권. 이건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얘기를 하는 건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유치권의 경우에는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권물 청구권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시계를 돌려받는 방법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돼도 유치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가봅시다. 여기도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점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유치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점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건 1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되죠. 다만 이 내용이 본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는 1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을이 자신의 유치권 소멸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때는 1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제가 기출문제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출제됐던 문제인데 유치권에서 꽤 중요한 논점을 많이 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중간에 일시정지를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에 표시하는 건 자꾸 저를 따라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렇게 자꾸 비슷하게 연습을 해보다 보면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정답 볼 확률도 엄청 높아지게 됩니다.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갑소유 X주택의 공사수급인인 을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에 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건 조금 전에 봤던 시계 사례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 갑이 채무자고 을이 공사대금 변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주택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1번 질문에 가볼까요? 을이 X에 계속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맞죠? 왜냐하면 공사대금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그 집을
유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때는 당연히 목적물에 대한 정의가 적법하다는 겁니다. 2번 가볼까요? 을은 X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면제를 받을 수는 없다. 맞죠? 경매권이 있지만 우선 면제권은 없죠. 3번 갑의 X에 관한 소유물 반환 청구의 소유에 대해 을이 유치권을 항변을 하는 경우, 이 말은 뭐냐면 갑이 공사대금도 갚지 않고 을에게 주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을이 유치권 항변했다는 겁니다. 판사에게 가서 내가 갑으로부터 공사대금 편지받지 못해서 이 집을 안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치권 항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되죠? 서로 이행하라 판결하는 거죠. 그게 상환 이행 판결입니다.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3번은 맞는 내용이죠. 4번에 갈까요?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을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1년 내에 점유 회수의소를 제기하여 끊고, 그러면 점유 침탈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거긴 좋은데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이게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점유를 최종적으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승소 판결만 가지고는 유치권이 되살아나지 않고 점유를 회복해야만 유치권이 회복되는 겁니다. 따라서 4번 질문은 승소만 하면 점유를 회복하지 않더라도 유치권이 회복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X예요.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5번입니다. 을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 침탈자에 대한, 그 다음 잘 볼까요? 유치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점유 침탈을 당했을 때 점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당연히 침탈당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행사를 해야 돼요? 1년이죠. 여기는 유치권 소멸을 원인으로, 즉 공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1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읽어보겠어요. 유치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OX요?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하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도 이제 편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1시 반인데 1시 반. 부지런히 정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